네, 반갑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매일같이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증시 현 시각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 그리고 그 수혜주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정보 삼성 로봇 관련주입니다. 8월 드디어 이제 웨어러블 로봇 잼스가 출시가 되게 됩니다. 8월에 대박 직전 이 종목 5배 뛴다 로봇 저평가주 탑3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8월에 입는 로봇 잼스 출시가 임박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쪽에서 이제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 등의 신사업으로서 450조 투자를 진행을 한다라고 한 이후로 로봇 TF를 이제 로봇 사업 팀으로 격상을 했었죠. 지금 지난 1년 사이에 올해 체크를 해본다라고 했을 때 10배 이상으로 몸집이 커졌다라고 지금 이슈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삼성 로봇 브랜드 북미 특허를 완료를 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특허를 완료를 했고요. 헬스케어 최대 시장 북미 지역을 뚫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부회장 신사업의 첫 행보는 로봇이라고 합니다. 국내 삼성 협력사 로봇 투자 5배를 늘리면서 삼성전자의 로봇 양산에 대해서 지금 부품 납품을 기대를 하고 있는 실적적인 향상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 시장이 현재 지금 고속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8월에 지금 상용화를 삼성전자 쪽에서 임박을 했어요.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로 볼 수 있는 이 CES가 매해 열리게 되는데 그냥 가전뿐만이 아니라 CES는 이제 최첨단 기술들이 전부 다 선보이는 IT의 기술력을 선보이는 그런 곳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웨어러블 로봇 8월에 지금 출시를 하는데요. 초기 물량 3만 대에서 5만 대 정도로 대량 양산에 도입을 한다라고 합니다. 연내 상용화 로봇 부품 수요가 굉장히 이제 크게 늘 것으로 보이고요. 로봇 출시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의 협력사들, 반도체 장비주들이 지금 로봇 투자를 확대를 하게 되면서 로봇 양산 장비를 삼성전자 쪽으로 납품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핵심 센서, 반도체, MLCC 그러니까 이 로봇 쪽으로 들어가는 핵심적인 부품이 국내 협력사를 통해서 삼성전자 쪽에서 지금 조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로봇 관련주는 제2의 2차 전지다라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초기에 이제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주면서 에코프로 BM이라는 종목이 1차적으로 2019년도 당시 때 100% 정도 가량이 급등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이때 당시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1차적인 상승을 한 이후에 눌렸다가 단기적으로 지금 이제 거의 저점 대비를 해서 3000% 가량이 상승을 했다라는 거 보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해당 내용은 이제 양극재 관련된 모멘텀입니다. 사실 이때 2020년도 당시 때 올라갔었던 부분은 2019년도 당시에 에코프로비엠의 양극재 매출 같은 경우는 발생을 하지 않고 있었을 때입니다. 인제 그러다 보니까 신사업으로서 2차전지 양극재 소재가 폭발적으로 늘다 보니까 1년, 2년, 3년이 갈수록 지속적으로 주가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그의 힘을 입어서 에코프로비엠의 실적이 대규모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2025년까지 양극재 생산 40만 톤까지 올리게 되면서 추후에 지금 매출액 구조가 굉장히 어마무시하게 상승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 미래 먹거리로서 로봇 지금 상용화를 하고 있는데 해당 시장이 3년에서 4년 짧은 시장 관점에서 최소 200조 원 정도까지 시장 규모가 상승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로봇 관련된 종목들 제2의 2차 전지, 제2의 에코프로 BM으로서 대박 수주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의 지금 로봇 상용화가 임박하고 있다.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이 올해 5월 주총에서 신사업의 첫 행보는 로봇이다라고 언급을 할 정도로 로봇 사업의 중요도를 굉장히 강력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올해까지 로봇 사업팀 인력 1년 새
10배 가까이 증가를 했고요. 지금 일단 첫 상용화 로봇은 웨어러블 보행 보조 로봇인 잼스가 유력하게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박람회 CES에서 2020년부터 지금 잼스를 첫 선을 보였는데 이제 드디어 한 2년 정도 만에 어떻다? 첫 양산에 돌입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미국 FDA 인증을 통해 가지고 이 지금 웨어러블 로봇을 IT 기기가 아니라 첨단 의료기기로서 지금 인증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첨단 의료기기로 인증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북미 지역의 수출에 의해 가지고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해당 이 의료기기 잼스의 상용화에 굉장히 가속화를 붙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잼스 쪽의 상용화가 빠르게 양산이 빠르게 시작을 하게 되면서 북미 지역과 우리나라 쪽 재활의학병원 아니면 대학병원 쪽으로 납품이 들어가야 그래야 이제 이 로봇 산업이 점점 커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굉장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 중요하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의료용 로봇과 함께 그러니까 웨어러블 로봇 잼스와 함께 삼성전자가 로봇 브랜드 삼성봇 상표권 등록을 캐나다 쪽과 미국 쪽 특허청에다가 상표권 등록을 완료를 했습니다. 북미 지역 최대 시장인 북미 지역을 지금 진출을 한다라는 거예요. CES 2022 올해 초에 열렸습니다. 가사 로봇, 서빙 로봇, 상점 로봇 등이 지금 공개가 될 것이고 지금 팬데믹 상황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인력도 구해지지를 않고요. 그러면서 인건비 같은 경우도 기하급수적으로 상승을 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시급이 지금 10,000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용 로봇의 시장이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을 할 것으로 보이고 그 매출이 시작이 되는 원년이 2022년 그리고 본격적으로 2003년부터 해당 시장이 연 30%에서 50%까지 반도체보다 훨씬 더 폭발적인 지금 성장률을 보여줄 것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기점으로 로봇을 지금까지는 2022년, 2021, 20년, 21년에 로봇을 지금까지 삼성전자를 소개를 하기만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는 양산에 도입을 하게 되면서 수입성 사업화로 공식화가 진행이 되는 로봇 진출의 원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2020년부터 발표를 한 신제품 로봇 출시들입니다. 2020년에 잼스, 21년에 이제 인터랙션 로봇이라고 해가지고 가정 로봇, 그리고 이제 2022년에 말씀을 드렸었던 서비스용 로봇들을 지금 대규모로 출시를 했는데 헬스케어 로봇뿐만이 아니라 가전 로봇 시장이 지금 진출을 하게 되면서 지금 이제 가전에 있어서 로봇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해당 이 로봇에 대한 발전을 기술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국내 최대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 쪽 이 신사옥에다가 5G 특화 장비를 설치를 하기로 지금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네이버 제2사옥에다가 5G 전용 통신 장비를 공급을 하기로 지금 계약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 5G에 대한 특화망을 설치를 하고 클라우드 솔루션 사업을 협력을 하겠다라는 MOU를 체결을 했다. 무슨 말이냐? 삼성전자가 네이버 제2사옥에다가 인공지능이나 로봇이나 자율주행 등 혁신 서비스를 테스트를 하는 곳으로 삼겠다. 그러면서 이제 네이버 임직원들 같은 경우는 해당 혁신 서비스를 제공을 받게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죠. 지금 삼성전자 쪽과 네이버 쪽이 내년에 세종시에다가 각 세종이라는 혁신 서비스 테스트 베드를 구축을 하게 됩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네이버 해당 부분에 있어서 두 기업의 로봇 협업이 강화가 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이버를 통해서 삼성전자가 네이버 이 네임밸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네이버에 가지고 있는 유통망이라고 하던가 클라우딩 이 데이터 센터를 토대로 해당 데이터들을 지속적으로 축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술 개발에 있어서 그리고 네이버의 고객들에게 팔 수가 있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상용화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로봇에 대한 이 실생활 도입이 굉장히 가까워졌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로봇 시장 규모 성장이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로 확산이 되기 시작을 했었던
20년 이전까지는 로봇 시장의 성장 규모가 연평균 20% 정도밖에 되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때 상황 이후로 전 세계 물가 상승이 일어나게 되면서 지금 연평균 시장이 30% 이상까지 성장률 곡선이 완전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팬데믹 이후에 글로벌 로봇 시장의 연평균 32% 고속 성장을 지금 하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 공격적인 예상치의 경우 여기 시장 조사 기관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 쪽에서 발표를 한 건데 2024년에 산업용 로봇 말고 이 서비스 로봇 시장 규모만 150조 원에 육박을 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해당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전 세계적인 가전에 있어서 세계 1위 지위를 지금 공고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로봇에 대한 이 삼성전자의 네임밸류 같은 경우도 전 세계적인 마케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봇이 기술력이 아무리 있다라고 하더라도 스타트업 쪽의 로봇이 팔리기보다는 삼성전자 쪽의 로봇이 팔리게 되면서 해당 부분의 기술력을 삼성전자 쪽에서 이제 또 따라잡고 아니면은 더 좋은 기술력을 낼 수가 있는 그런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싱가포르 토종 로봇 스타트업 오트소 같은 경우도 나스닥 상장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IPO 통해 가지고 한 2천억 정도 자금을 조달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팬데믹 이후에 임금 상승이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이 됐고 그리고 이제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완전 고용이 지금 몇 년 동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로봇이 보편화가 될 수 있는 시작점이 2020년도부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제 로봇 연맹 보고서에서도 지난 5년 동안 산업용 로봇이 2배 증가를 했고요. 지금 300만 대 이상이 전 세계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지스틱스 IQ 보고서에 따르면은 2027년 자율 이동 로봇, 무인 운반 로봇 시장이 180억 달러에 이른다라고 지금 현재 발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봇 시장이 지금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는데 가속화를 붙인 건 팬데믹이겠지만 결국에 글로벌 IT 기업의 전반적인 목표에서 빠질 수가 없는 게 노령화에 대한 사업에 대한 진출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인구가 굉장히 빠르게 고령화가 되고 있죠. 동아시아 쪽에서 골관절 환자가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분당 서울대병원 구경회 교수가 영국 골관절 편집위원회 쪽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동아시아권에서 인구가 급속하게 고령화가 됐다. 일본인 같은 경우는 이제 초고령화 시대로 이미 진입을 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내년 내후년에 초고령화 시대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먹으면은 먹을수록 골다공증, 근감소증, 무혈성 괴사 등 관련 질환 위험이 굉장히 급속도로 증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쟁이 끝이 나고 나가지고 좀 이제 이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이 베이비 부머 세대가 1,700만 명인데 지금 올해부터 이 베이비 부머 세대의 맏형격이 은퇴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게 되면서 올해가 이제 노년 인구 진입의 원년이 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2, 3년 안에 이 베이비 부머 시대가 은퇴를 하고 노년 인구 65세로 진입을 하게 되면서 초고령화 사회로 굉장히 급격하게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베이비 부머 세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세대들 중에서 가장 성공하고 가장 경제력이 많은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노년층은 구매력이 많지가 않았는데 이 베이비 부머 세대가 노년층이 되게 되면서 구매력이 있는 노년층이 등장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헬스케어 산업이 지속적으로 팽창을 하는 구조가 앞으로의 시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령화 치세는 지금 피할 수가 없습니다. 글로벌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 규모가 작년 대비 40% 상승을 한 1,52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00조 원에 지금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짧은 시점 3, 4년 안에 이 해당 시장이 5천억 달러까지 700조 원 이상까지 지금 확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국내 헬스케어 시장도 2030년에 450조 원 규모로 성장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지금 뭐 반도체나 2차 전지에 육박할 정도로 이 헬스케어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헬스케어 시장에 있어가지고 삼성전자 쪽에 진출을 하는 사업적인 전략은 첫 번째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통해서
의약품 시장 쪽으로 진출을 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삼성그룹은 삼성전자를 통해서 의료기기, 이 의료기기 쪽으로 가전 로봇들 이런 것들을 이제 출시를 하면서 이 헬스케어 시장에 지금 진입을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령화와 기술 개발에 따라서 원격 진료와 의료용 로봇이 보편화가 되기 시작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래 로봇은 지금 생활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현재 이런 식으로 고령화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2050년 이후부터는 인구의 40%가 고령화가 되게 됩니다. 지금 이 굉장히 많아지는 고령화 사업에 있어가지고 만성 우울증에 시달리는 노인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돌봄 로봇이 활성화가 되고 지금 영국 쪽에서 연구 결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만성 우울증에 시달리는 노인들이 돌봄 로봇과 대화를 하게 되면서 정신적인 건강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지금 이제 보고서들이 꾸준히 나와주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서 노인 비만이다라고 하던가 퇴행성 관절염 등이 굉장히 심각한 질병으로서 떠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과정에 있어서 노인들이 잘 또 걸어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 웨어러블 로봇이 보급화가 되기 시작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왜 첫 번째 출시 로봇으로서 웨어러블 로봇을 지금 도입을 했느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고령화 시대에 따라 가지고 헬스케어 시장이 어마무시한 성장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 있어서 지금 이 IT 기기로 헬스케어 시장에 진출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삼성전자 쪽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노인 비만율이 50%에 육박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비만율이 가장 높은 나라예요. 전 국민의 40%가 비만입니다. 글로벌 헬스케어 최대 시장 미국 시장이 비만율이 40%예요. 노인 비만율은 지금 50%를 육박하고 있는데 관절 문제라고 하던가 거동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이 됩니다. 30대 이후부터 관절에 있어서 근육량이 빠지는 게 10년 정도에 7%에서 8%씩 없어진다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이 걸어 다닐 수가 없고 이런 실생활로서 다가갈 수 있는 거리감이 계속적으로 멀어진다라는 거죠. 2060년에 미국 인주 4억 명 중에 노인이 1억 명이 되게 됩니다. 평균 수명은 85세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노인들, 이 고령화에 대한 것을 사회적 문제로 여기기보다는 산업의 일부분으로서 노인 모시기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노인 인구를 위한 제품이라던가 서비스 수요를 미국 도시 쪽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확충을 해야만 노인을 모실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 쪽에서 이제 자금 지원들 같은 경우도 나타나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웨어러블 로봇 같은 경우도 대중화에 지금 한 걸음에 다가서고 있는 상황이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로봇 글로벌 표준 확보 전쟁이 계속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독일, 일본, 미국, 중국, 한국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 굉장히 주요한 국가들 5개 국가 안에서 로봇 능동형 생활 지원 분야에서 이 표준 국제 표준을 누구의 나라 것으로 할 것이냐, 주도권 다툼이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대기업 IT 기업들 쪽에서 이 헬스케어라던가 서비스용 로봇 쪽으로 적극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글로벌 IT 기업들이 로봇 쪽으로 좀 집중이 되고 있는데, 국내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미래 먹거리로서 수백조 원을 투자를 한다라는 발표를 한다라는 거는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현대차, LG 등 대기업 쪽에서 대규모 투자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글로벌 표준 확보에 유리하게 될 수가 있고요. 이 글로벌 표준을 우리나라 것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표준을 우리나라 것을 따라가게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기술 격차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로봇 시장에 있어서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를 뛰어넘어서 우리나라 시장이 신사업 모멘텀에서 또 전 세계 1위를 할 수가 있는 굉장히 이제 또 중요한 지금 이제
디딤목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요. 국내 로봇 기업이 해외 시장에 있어서 이 국제 표준을 획득을 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자율주행 로봇이 지금 현재 좀 출시가 미뤄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배달 로봇들이 지금 아직 진행이 되고 있지 못하는 게 안전 표준이 지금 현재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안전 표준을 확보를 하는 게 시장 확대를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로봇이 중증 장애인들의 일상 복귀를 돕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죠. 하지 마비가 된 중증 장애인이 이 척수 줄기세포 재생 치료 연구들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아직 이 줄기세포 치료 같은 경우는 조금 먼 기술로서 다가오고 있어요. 어느 정도 좀 관절염에 있어서 연골을 재생을 한다라던가 이 정도까지는 기술을 발전을 했는데, 좀 마비가 되어버린 척수를 재생시키지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엔젤 로보틱스가 LG전자와 지금 이 업무 협약을 맺고 보행 보조 웨어러블 로봇을 전국 대학병원과 재활 전문 병원에 공급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 지금 하지 완전마비 장애인을 걷게 하는 웨어러블 로봇 같은 경우도 지금 출시가 임박을 하고 있어요. 보행용 보조 로봇, 보험 급여 이런 식의 이제 정책 마련이 해당 웨어러블 로봇의 상용화의 필수 조건인데, 지금 현재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서 찍었죠. 웨어러블 재활 로봇 보행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재활 로봇이 너무 좋은데, 환자들한테 쓰게 된다라고 하면은, 노년층에게 쓰게 된다라고 하면 너무 좋은데, 문제는 비싸다. 그러다 이제 개인이 지불을 하기에는 너무나 높은 이용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 재활 로봇의 의료 수가가 낮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선 일정 당시 때 이 의료 수가를 올려주겠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병원이 도입이 가속화가 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로봇 사업에 있어서 대통령 정책적인 부분입니다. 미국 쪽에서 로봇 쪽에 대통령 정책 부분이 있었냐? 없었습니다. 친환경 쪽 인프라로 2천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라는 대규모 발표안이 있었기는 했는데, 이런 내용에 있어서 로봇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된다.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은 국내 재활 로봇 업체의 성장을 도울 수밖에 없고요. 삼성전자가 웨어러블 로봇 지금 미국 FDA 승인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게 그대로 우리나라의 작은 시장만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북미 시장 넘어서 이제 C인증까지를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 유럽 C인증까지를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또 다른 거대한 시장인 유럽까지도 이제 점령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은 미국 FDA 쪽과 유럽 C의 승인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실생활에 있어가지고 로봇 도입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 같은 경우도 지금 로봇견을 운용을 하기 시작을 했죠. 대통령 경호 쪽에서 인공지능 과학 경호, 경비 플랫폼 구축 사업 추진단을 출범식을 개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 9월 말까지 용산공원대에 로봇견, 경비 드론 등 첨단 과학 경호 장비를 운용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거를 무선 보안 네트워크를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이 로봇견과 경비 드론이 실질적으로 대통령 경호에 쓸 수 있도록 도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엑스레이로 반입 제한 물품을 사전에 식별을 한다라고 하던가, 로봇견이나 경비 드론이 출입 금지에 다른 침입자들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은 관찰을 하고 실시간으로 이 무선 보안 네트워크로 전달을 해가지고 이 지금 전파가 가능하게 구축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산업계 쪽에서 로봇이 굉장히 지금 투입이 늘고 있어요. 이번에 지금 통과가 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중대재해법인데, 그러니까 중대재해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경영진을 그냥 검찰 쪽에 바로 입건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사업장과 본사를 압수수색을 털어가지고 중대재해에 있어서 경영진 쪽에 지금 회사 쪽에 잘못이 있었느냐, 아주 고강도로 수사를 벌이겠다라는 중대재해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이 6개월인데 해당 부분에 있어서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이 기업들이 어떻게 중대재해법에 대응을 할 것이냐 고심이 굉장히 큽니다. 일단 뭐 국제 인증으로서 안전하다라는 그런 인증을 확보를 하기도 하고, 실제로 지금 이 인력이 좀 다칠 수가 있는 좀 안 좋은 그런 산업 환경에는 첨단 기술을 도입을 하는 등 대응책이 마련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기아,
포스코 광양 뭐 제철소라던가 GS건설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차가 인수를 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계 스팟을 투입을 해서 안전사고를 막으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산업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쓰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이제 이 건설 경기가 폭발을 하는 시점이지 않겠습니까? 대규모로 지금 이제 3기 신도시라고 하던가 재건축 시장이다던가 아니면 이제 1기 신도시 지역 뭐 분당 뭐 일산 쪽 계속 이제 뭐 수원 쪽 여기 이제 전부 다 이 리모델링 붐이 불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건설 현장이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면 로봇계 투입이 지속적으로 많아질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로봇계 스팟이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가 이제 포스코 광양제철소죠. 이런 식으로 보면서 잘 됐나 이런 식으로 또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안전사고가 없나 이런 거 확인을 하고요. 지금 이제 이 전쟁 지역 같은 경우도 로봇계와 함께 가가지고 적이 어디 있나 어디를 이제 사격을 해야 되나 실제로 이제 정찰에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해당 이 로봇 같은 경우는 영국의 지뢰 제거 로봇인데 지금 그러니까 사람이 위험한 이 산업 현장이라고 하던가 아니면 전쟁 작전에 로봇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쪽이 지뢰를 엄청나게 깔았어요. 해당 지뢰를 다 제거를 하는데도 한 20년 정도 걸릴 것이다 우려가 되고 있는데 이 우크라이나 지뢰를 제거를 하는데 아니면은 지금 이제 체르노빌 러시아가 체르노빌에 폭격을 가했죠. 그래서 해당 지역이 이제 이 방사능에 굉장히 오염이 됐었는데 이 체르노빌 방사량 측정에 로봇계 스팟 투입이 되었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관련된 종목들로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종목 이제 코스모 화학입니다. 지금 엑소 아틀레트라는 러시아 이제 로봇 재활 로봇 업체가 있는데 이쪽에다가 코스모 그룹 쪽이 투자를 했어요. 지분 투자를 한 25%를 진행을 했는데 코스모 그룹에 있어서 이 코스모 화학이 수혜주로서 부각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보조용, 재활용, 산업용 웨어러블 로봇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 웨어러블 로봇에 있어서 아까 말씀을 드렸죠. 미국 FDA 쪽이나 유럽 CE들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얘네들이 있어야 최대 시장인 북미 시장과 유럽 시장으로 수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엑소아틀레트 같은 경우는 글로벌 의료기기를 다수 인증을 받았는데 현재 지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로봇이나 인공지능 아니면 뭐 파운더리 반도체, 차량 반도체 쪽에서 대규모 인수합병을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지금 삼성전자 쪽에서 미래 산업에 있어서 헬스케어 쪽으로 로봇 투자를 늘어간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재활 로봇 업체 그러니까 웨어러블 로봇 업체 쪽의 인수합병 시도 같은 경우도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지금 이 소프트웨어 쪽에서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은 로봇의 이제 이 30%에서 40% 비용을 차지를 하는 로봇 감속기 업체들 기술력 높은 업체를 인수를 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부분에 있어서 인수 합병에 대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셔야 되겠습니다. T 로보틱스입니다. 웨어러블 로봇 국책과제 선정이 되었죠. 삼성전자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 올해 지금 재활복지박람회에 참여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지금 이 마이오 스위스 이 근력보조 웨어러블 소프트 슈트를 공개를 했는데요. 지금 이 소프트 슈트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었던 뭔가 중무장을 한 것 같은 그런 로봇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소프트하게 슈트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약하게. 그래서 좀 이 중무장이 아니라 그냥 옷처럼 입을 수 있을 정도로 아니 그냥 뭐 낚시 조끼 입는 정도로 이런 소프트 슈트를 지금 공개를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웨어러블 상지 재활 로봇이라던가 비대면 혼 재활 플랫폼의 개발에 있어서 국책과제 선정이 된 이력이 있는 T 로보틱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T 로보틱스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에다가 중대형 반도체 설비 로봇을 납품을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성전자가 로봇 양상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이 로봇 장비를 지금 현재 1차에서 3차 벤더 쪽으로 따온다라고 했는데 T 로보틱스가 수혜를 받는 걸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로봇 내년에 인력을 2배를 더 늘린다라고 하는데요. 투자에 대한 수혜를 받는 그런 이제
내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복지 박람회에서 웨어러블 소프트 슈트를 공개를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퓨런티어입니다. 지금 자율주행과 로봇의 결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퓨런티어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아직 제대로 상승을 했었던 적이 없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종목들에 있어서 가치가 높은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율주행 관련된 카메라 장비 기업이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카메라 장비가 매출이 확대가 되는 추세고요. 내년에 지금 이 동사의 이 카메라 장비 매출이 비중이 55%까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내 최고의 카메라 기업들, 뭐 삼성전자, LG의 이노텍 이런 기업들과 대부분 모바일 카메라 장비를 현재 협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현대차 그룹이 SOS랩이라는 자율주행 기업과 모바일 로봇용 라이다를 공동으로 개발을 했는데, 라이다는 다들 알고 계시죠? 자율주행 레이저 센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캐 스팟 이쪽에다가 이제 현대차가 자율주행 기술력을 접합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서 이 자율주행 기업으로서 SOS랩과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다던가 아니면은 공동 사업을 추진을 했었던 이력이 있는 기업들이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SOS랩과 퓨런티어 같은 경우는 라이다 공동 특허를 냈었던 이력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예전에는 우림 기계였죠. 지금 사명이 우림 PTS로 바뀌었습니다. 정밀 구동 감속기를 양산을 하는 기업이다. 지금 이제 산업용이나 건설용 중장비 감속기를 전문적으로 생산을 업체인데, 사실 산업용의 이 감속기와 로봇 감속기하고는 달라요. 산업용 같은 경우는 힘이 중요시가 된다라고 하면은 로봇 감속기 같은 경우는 힘보다는 뭐가 중요하다? 정밀함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전혀 쓰이는 이제 바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산업용 같은 경우는 톱니바퀴 정밀 감속기를 쓰게 되고, 그리고 이제 로봇 감속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톱니바퀴보다는 구름 운동을 쓰는 이제 이 바퀴 이 감속기를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기존까지는 우림기계 쪽에서 이 산업용 감속기만 생산을 하게 되다가 2019년에 일본 쪽에서 우리나라의 이 문제들을 거론을 하게 되면서 반도체 소재들이라고 하던가 기타 등등의 물자들을 전략 물자로 선정을 하는 이 지금 무역 보복 조치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한일 무역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뭐 반도체 소재라던가 뭐 여러 가지 것들 일본이 독식을 하고 있었던 그런 시장에 있어서 국내 업체들이 이 국산화에 굉장히 성공을 했는데, 우린 PTS 같은 경우도 이때 2019년도 당시 때 로봇 감속기와 공작기기 기업 박스를 국산화를 진행을 해버렸어요. 지금 이 로봇 감속기는 굉장히 비싼 상품입니다. 로봇의 예산의 30에서 40%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기존의 톱니바퀴용 산업용 감속기를 쓰지 못하고 굉장히 좋은 그런 비싼 제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30-40%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감속기를 국산화에 성공을 한 기업들이 삼성전자라고 하던가 현대차라고 하던가 LG전자, 지금 우리나라 쪽에서 로봇 사업으로 대규모 투자 들어가는 기업들의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을 하는 시기가 지금 올해부터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로봇 사업에 있어가지고 투자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헬스케어 시장에 있어서 IT 제품을 지금 의료기기 쪽으로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미국 FDA라던가 유럽 CE 인증을 따게 되면서 세계 최대 시장들에 대한 수출 양산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8월 다음 달에 지금 출시가 되게 되는데, 다음 달 출시 이후부터 해서 초도 물량 한 3만 대에서 5만 대, 해당 부분이 미국 FDA 인증에 지금 그룹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인증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10만 대 이상까지도 1, 2년 안에 바로 양산이 돌입하게 되면서, 로봇 같은 경우는 중요한 거는 대당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10만 대, 20만 대만 팔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매출 탄력이 어마무시하게 붙게 됩니다. 수십조 원이 막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고, 지금 삼성전자 쪽에서 왜 로봇 사업을 집중을 하는지, 지금 고령화 사회에 따른 로봇 산업, 이 고령화 사회 사업에 대한 것을 글로벌 IT 기업들이 전부 다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상황에 대한 삼성전자의 전략에 있어서 한 가운데 있는 게 로봇 사업이다. 지금 1년 사이에 10배 이상의 인력이 늘어났다.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 도움되신 분들은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 유튜브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주시는 성의라고 생각을 하고 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은 급등 타이밍이 굉장히 힘 많이 받는다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은 대단히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제 로봇 사업에 있어가지고 지금 엄청난 모멘텀들이 나오고 있는데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에서 원하시는 분들에게 이 로봇 보고서를 지금 이제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핸드폰에 구글 플레이에다가 급등 타이밍 치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직접 운영하라는 100% 무료 어플리케이션 나오게 되는데 들어오시게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어플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테마 차트 분석 눌러 주신다라고 하면은 방금 이제 이 로봇 보고서를 올려 드렸어요. 여기 이제 들어오신다라고 하면은 이 클릭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다운로드 클릭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미래산업 로봇 보고서 오늘 올려드린 자료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여기죠. 어제 찍어 드렸었던 이런 식으로 이제 매일 이 급등 타이밍에서 종목을 찍어 드리니까 꼭 참고를 하시고 어제 찍어 드렸었던 센트럴 모텍 같은 경우도 오늘 거의 뭐 준상한가 임박하게 20% 가까운 지금 상승세를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 로봇 보고서 클릭하셔가지고 꼭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보고서를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사업 동향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에 대한 정리 제가 직접 지금 이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만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다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돈 많이 버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